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세팅과 애니메이팅을 다뤄볼 건데요. 카메라 오브젝트와 이제 어, 렌더 설정, 카메라 렌즈 설정, DOF 카메라 태그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애니메이팅 방법 7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요. 후반 작업 없이 저희가 시네마 4D 프로그램 안에서 컷을 전환하는 툴까지 다뤄보고 MP4 영상 한 편으로 렌더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오브젝트는 우측 아래에 여기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생성이 되고요. 상단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카메라에 카메라를 클릭하시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나서 주황색 라인이 생기면서 이제 카메라 화각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거를 활성화 키를 누르셔야 렌더를 할 때 이제 카메라 시점에서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각도에서 오브젝트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이 카메라의 활성화 키를 끄시고 화면을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카메라 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활성화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네마 4D를 처음에 켜면 뷰포트가 이렇게 4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모델링 과정이 끝나고 나서 애니메이팅을 진행을 하실 때는 뷰포트를 2개로 분리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왼쪽에 카메라 뷰 하나, 오른쪽에 퍼스펙티브 뷰 하나를 동시에 띄워두는 것이 기본 워크플로우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런 설정으로 바꾸시려면 뷰포트 왼쪽 위에 패널을 열고 어레인지먼트에 To View Side by Sid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카메라로 보이는 시점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은 탑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작업 화면이 퍼스펙티브 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카메라를 이동을 하면 위쪽 그러니까 왼쪽 카메라 뷰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카메라 뷰, 여기는 작업 화면 뷰인데 카메라 뷰를 먼저 클릭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퍼스펙티브 뷰에 지금 카메라가 이동을 하는 표시가 보이죠? 그리고 반대로 퍼스펙티브 뷰를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 화면 이동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작업 화면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배치나 씬의 어떤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려면 반드시 퍼스펙티브 뷰를 클릭을 하시고 화면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카메라 렌즈 설정을 알아볼 건데요. 카메라를 클릭하시면 어트리뷰츠 매니저에 이제 오브젝트 탭을 보시면 포컬 렌즈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값이 카메라의 렌즈이고요. 기본 값은 35mm입니다. 포컬 렌즈는 이제 렌즈에서 센서까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한 값이고요. 이 거리가 짧을수록 좀 더 빛이 넓은 각도에서 들어와서 화각이 더 넓어지고 이 거리가 길어질수록 좁아집니다. 이제 오브젝트 탭을 보면 아래에 FOV, 호리존털과 버티컬 항목이 있는데요.
이제 두 값은 포컬 렌즈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직접 바꿀 필요 없이 이제 포컬 렌즈 하나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센서 사이즈는 필름 크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본 값인 36mm 또는 35mm 풀프레임 카메라 표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요. 실제 촬영 레퍼런스를 참고로 하실 때 수치를 그대로 옮겨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저희가 직접 외울 필요는 없지만 포컬 렌즈를 바꾸면 FOV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초광각 영역을 보자면 이제 14에서 24mm 영역인데요. 초광각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요. 화면에 아주 넓은 범위가 담기고 오브젝트 간의 거리감이 좀 강하게 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15mm로 바꿔주시면 여기 화면이 좀 더 넓은 범위로 담겨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자리로 갈수록 왜곡이 생기는 것도 이 영역의 특징입니다. 건축 씬이나 환경 스케일을 강조하거나 어떤 역동적인 연출에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아까 표준, 인간 시야와 가장 유사한 원근감으로 이제 35에서 50mm 정도로 표준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왜곡도 없고 과장도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좀 더 중성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기본값으로 씁니다. 제품 렌더링이나 캐릭터 작업에서 자주 활용이 되고요. 85mm 이상으로 가면 이제 망원 영역이 되는데 이제 화각이 좁아지면서 앞뒤 원근감이 납작하게 압축이 됩니다. 훨씬 더 화각이 좁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오브젝트를 배경에서 좀 분리를 하거나 질감을 좀 강하게 클로즈업을 하거나 좀 시네마틱한 장면 압축 효과를 저희가 원할 때 이렇게 망원 영역을 쓰시는 게 유용합니다. 그 외의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포커스 오브젝트는 이제 여기에 큐브를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 주시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어 큐브에 맞춰져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설정이고요. 그다음에는 화이트 밸런스. 이제 조명의 색 온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이 숫자가 높을수록 훨씬 노래지는 필터가 씌워지고 낮아질수록 푸른 렌즈 필터가 씌워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500K를 맞춰두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지컬 탭을 볼 건데요. 실제 카메라 광학 특성을 시뮬레이션하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맨 위에 무비 카메라 체크박스이고요. 이게 꺼져 있으면 아래 항목들이 전부 비활성 상태로 됩니다. 반드시 체크하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피지컬 탭에서는 핵심적으로 저희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F-stop, 그러니까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입니다. 이제 F-stop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리개 값인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고 피사계 심도, 그러니까 depth of field가 얕아집니다. 이제 디폴트 값은 8이고, 네, 1.4 정도로 가면은 이제 배경이 크게 흐려지고 또 이제 수치가 여기 16처럼 좀 값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뎁스 오브 필드 효과를 좀 더 보고 싶으시다면 대략 1.4에서 2.8 정도로 낮춰보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렌더 설정이 저희가 스탠다드로 되어 있잖아요. 스탠다드 렌더러에서는 저희가 피지컬에서의
있었던 뎁스 오브 필드 모션 블러가 무시가 된 채 렌더가 되거든요. 그래서 DOF 뎁스 오브 필드 효과를 보시려면 이제 피지컬 모드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피지컬을 눌러서 뎁스 오브 필드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이 창은 닫고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아래 셔터 스피드는 이제 노출 시간이고, 이제 값이 느릴수록 모션 블러가 강해집니다. 이제 저희가 전체 이 렌더 설정에서 여기에도 프레임 레이트 30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이제 1초당 30프레임이 찍힌다라는 뜻이고, 카메라 설정에서도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셔터 앵글은 모션 블러의 강도를 각도로 제어하는 건데요. 영화 촬영의 표준은 180도이고 이제 각도가 클수록 모션 블러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 아래 렌즈 디스토션은 이제 렌즈의 왜곡도라고 하죠. 이 치수가 높아질수록 컨트롤을 눌러서 확인하면 이렇게 큐브가 훨씬 어안 렌즈로 보는 것처럼 왜곡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네팅은 이제 화면의 가장 자리를 어둡게 만드는 비네팅 효과입니다. 좀 더 시네마틱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때 조금 올려주면 효과적으로 저희가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배경이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스카이에 흰 배경을 적용을 한 상태로 다시 렌더를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비네팅이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은 색수차라는 뜻이고요. 가장 자리에 RGB가 살짝 분리가 되는 번짐 효과가 생깁니다. 50% 정도로 올려놓고 다시 보시면 이렇게 약간 그레인이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약간 실사감을 좀 더 강조를 하거나 좀 사이버펑크 같은 스타일 연출에 활용을 하는 걸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뎁스 오브 필드를 설정하는 데에서는 이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피지컬에서 무비 카메라를 체크를 하시고 이제 조리개 수치를 1.4 정도 혹은 그 이하로 낮춰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 탭으로 가셔서 포커스 오브젝트를 큐브로 맞춰 주시면 이제 배경과 분리가 돼서 모션 블러, 그러니까 뎁스가 좀 더 영화적으로 연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뷰포트에서는 저희가 DOF가 적용이 된 거를 보이지가 않아서 Shift R을 렌더 뷰로 열어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Shift R을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Ctrl R을 눌러서 작업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저희가 좀 태그를 걸어서 다른 기능들을 좀 자동화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를 여기서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고 애니메이션 태그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타겟 태그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타겟 태그는 카메라가 항상 지정한 오브젝트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기 타겟 태그를 클릭을 하고 타겟 오브젝트에 큐브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카메라가 이제 어디를 이동을 해도 큐브를 향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다시 애니메이션 태그에서 Align to Spline 태그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불러와서 이제 저희가 Align to Spline 태그는 이제 스플라인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할 수 있는 태그고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스플라인 패스를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서클을 불러와 주시고요. XZ에서 좀 더 넓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Align to Spline 태그에 가셔서 서클을 스플라인 패스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포지션 값을 0에서 100으로 바꿔주면서 경로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겟과 Align to Spline 태그를 함께 쓰면은 이제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하면서 피사체를 추적하는 시퀀스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Align to Spline에서 이제 텐젠셜을 반드시 꺼두셔야 두 태그가 회전을 동시에 하면서 이제 충돌이 안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걸 켜고 하시면 충돌이 일어나서 나중에 작업하실 때 조금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가 지금 현재로서 지금 카메라가 위치가 마음에 들어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경로가 이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태그가 있는데 여기 카메라에 프로텍션 태그라고 이걸 태그를 걸어주시면 이제 카메라 위치와 회전을 이제 잠가서 실수로 저희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각도가 생기면 이런 프로텍션을 걸어두고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태그들을 다 지워주시고요.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애니메이션 태그에서 이제 바이브레이트 태그인데요. 이제 카메라에 랜덤하게 진동을 추가하는 태그입니다. 핸드헬드 느낌이나 어떤 충격을 받고 이제 흔들리는 연출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nable Position, Enable Rotation을 적용을 하고 이제 이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카메라가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꺼두시고 이제 기본 키프레임으로 카메라 이동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임라인을 이제 여기 0으로 옮겨주시고 카메라를 시작 위치에 놔보겠습니다. 뒤로 큐브가 보이게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고 이제 카메라가 클릭이 된 상태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눌러주시면 이제 키가 찍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누르는 것보다는 일단 러프하게 저희가 키프레임 조작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이제 코디네이트에 있는 전체 어떤 이제 코디네이트의 전체의 정보값이
이제 같이 키가 찍히는데요. 여기서 이 다이아몬드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메라의 포지션과 스케일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맨 끝에 키프레임으로 가셔서 카메라를 이제 이동을 하거나 이동을 해서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 위치에 있는 카메라 정보값이 90프레임 자리에 삑 찍히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에 보관이 생기면서 애니메이팅이 되는 건데요. 한번 재생을 해서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기본 보관은 약간의 어떤 커브 모드로 찍히는데 좀 일정한 속도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F 커브 모드로 바꿔주셔서 이 각 이제 포지션과 로테이션 네,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이제 Alt 키와 스크롤을 누르고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고 드래그를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 그래프의 어떤 이 높이가 한 번에 볼 수 있게 줄어들거나 좁혀지거나 넓혀지거나 하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우클릭을 누르고 드래그를 이제 왼쪽으로 하시면 이제 그 간격이 좁혀지면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포지션 X를 누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S자, 약간의 S자의 커브가 생기는데 이제 나는 리니어하게 가보고 싶다 하면은 L을 2번 누르셔서 이런 그래프로 이제 카메라 속도가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더 속도가 좀 더 연출이 된 듯한 무빙을 주고 싶다 할 때는 다시 이걸 누르시고 키를 누르시고 이즈를 눌러서 다시 이 그래프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컨트롤 누르면서 좀 더 S자 커브가 명확하게 보이는 정도로 수정을 해주고 다시 재생을 해보면 다른 카메라 모션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 제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카메라 무빙 7가지를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영화나 CF를 보시면 카메라가 단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무빙마다 의도하는 연출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시나리오디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까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크인데요. 아크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카메라가 원호를 그리며 주변을 맴도는 무빙입니다. 단순한 이제 좌우 이동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도 피사체와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주변을 맴도는 연출 효과이고요. 이제 3D 영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무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크는 두 가지 태그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타겟 태그와 align to spline을 사용을 해서 타겟은 이제 피규어를 넣었고 이제 align to spline에서는 circle 패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지션 값을 키프레임을 0프레임에서 0%로 찍어 주었고요. 이제 90프레임에서는 이제 100%로 해서 저희가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피사체를 중심으로 맴도는 것처럼 설정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뱅크인데요. 이제 뱅크는 카메라가 이제 좌우로 기울어지는 무빙인데요. 뭐 비행기나 선박이 방향을 틀 때처럼 이제 기울어지는 느낌 또는 이제 번지 점프를 할 때 빠르게 하강을 하는 장면 등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뱅크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끈 이 방향으로 좌우로 이렇게 돌아가는 연출을 볼 수가 있고요. 화면의 어떤 긴장감이나 불안정한 심리를 표현하고 싶을 때 효과적입니다. 이제 뱅크는 코디네이츠에서 이렇게 뱅크의 B 값을 키프레임으로 조정을 했고요. 0프레임에서는 0, 그리고 90프레임에서는 360도로 찍어서 이제 좌우로 돌아가는 모션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틸트인데요. 이제 카메라가 한 자리에 고정이 된 채 위아래로 회전하는 거고, 이제 주로 시야를 좀 위에서 아래로 돌리는 무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틸트는 주로 위에 있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화면 연출을 틸트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틸트샷이고요. 저는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것도 틸트샷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도 틸트샷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럭은 말 그대로 트럭처럼 지나가듯이 좌우가 이동을 하는 카메라 자체가 이동을 하는 모션이고요. 다음으로 펜은 트럭과 달리 이제 한 자리에 카메라가 고정이 된 채 좌우로 회전하는 무빙이고요.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몸체만 좌우로 회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좀 넓은 실내 공간을 한 번에 보여주거나 좌우로 이동하는 피사체를 따라갈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카메라 로테이션 부분에 헤드
Y축이나 Y축 값 같은 것들을 좀 키프레임으로 조정을 해야 하고요. 트럭과는 좀 다른 연출이겠죠? 아, 트럭이랑 좀 혼동하기 쉬울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패닝은 이제 카메라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거고, 아까 보여드린 트럭은 카메라 자체가 실제로 옆으로 이동하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인 줌아웃은 이제 카메라 위치는 유지를 한 채 렌즈만 변하는 무빙이고요. 이제 돌리와 이제 돌리라는 것도 저희가 알아볼 건데, 이제 원근감의 변화가 훨씬 더 어, 압축이 되거나 납작해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보시면 원근감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납작해지죠. 돌리는 이제 카메라 자체가 피사체 쪽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무빙이고요. 피사체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서 배경도 함께 변하기 때문에 좀 공간감이 살아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약간 긴장감이 고조가 되거나 혹은 다른 화면 전환을 했을 때 이 물체를 아예 통과를 하면서 트랜지션의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어, 돌리의 돌리의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요. Z축으로 설정을 했고요. 갈수록 이제 이 피규어에 돌진하는 느낌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주기 위해서 뱅크도 같이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간 빙글 돌아가면서 돌진하는 모션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카메라 무빙 기법을 한 가지 이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좀 더 효과적인 화면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제 저희가 보는 입장으로서 관객이 느끼는 감정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그런 차이들을 의도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카메라로 감각적이고 이야기 구성이 느껴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스테이지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어도비와 같은 편집 툴 없이 시네마 4D 안에서만 이제 카메라를 전환을 하고 영상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오브젝트는 이제 타임라인의 특정 프레임에서 카메라를 바꿔주는 씬 컨트롤러입니다. 이제 여기서 크리에이트에서 인바이러먼트에서 여기 맨 아래 스테이지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이콘, 지구본 아이콘에서 여기 맨 아래에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스테이지의 어트리뷰츠 매니저의 오브젝트 태그에 가시면 이제 여러 이제 기능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카메라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7가지의 카메라 연출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스테이지에서 먼저 아크를 드래그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키프레임을 45 정도에 찍어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프레임으로 뱅크를 연결을 하고 또 키프레임을 찍어두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45 프레임은 이제 아크,
A 카메라 씬이 돌 거고 이제 46프레임에서 90프레임까지는 이제 뱅크 카메라 시점에서 화면이 전환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좀 더 프레임 수를 늘려서 훨씬 더 많은 카메라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90프레임으로 가서 뱅크를 찍어두고 다음 프레임에는 틸트를 찍어주시고요. 그래서 틸트의 무빙을 90에서부터 찍어갈 수 있게 이동을 해주시고 재생을 시켜보면 세 개 카메라가 연결이 돼서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오브젝트가 이 씬에 있으면 뷰포트에서 어떤 카메라를 켜놔도 렌더는 스테이지 기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 설정을 보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스테이지를 꺼두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컨트롤 B를 눌러서 렌더 세팅을 보면 이제 커런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올 프레임즈로 바꿔주시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30 그리고 1280에 72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920에 1080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탭 가셔서 포맷을 mp4로 바꿔주시고 파일 저장 경로를 바탕화면으로 해두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피지컬 렌더러를 피지컬로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도 뎁스 오브 필드 적용을 해서 일단 우선 렌더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의 카메라 연출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제 스테이지 오브젝트까지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후반 작업 이전에 이제 연결 씬들을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렌더를 진행을 통해서 이어 붙일 수 있다는 점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